안녕하세요. 8.15 가족 여러분. 최근에 한국 시장이 3,200포인트에서 지루한 매매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원인과 그리고 최근에 한국 시장에 비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미국 시장에 대한 생각까지 이경민 부장님과 함께 들어봤었는데요. 이제 본격적인 정책과 관련된 얘기를 듣고 싶어서 다시 한번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잘 지냈습니다. 머리 깎으신 것 같은데요? 네, 머리 깎았습니다. 네. 그때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 시장은 노이즈가 있을 거다. 네. 그러니까 잠시 휴가를 갔다 와라. 네. 이런 좋은 조언을 주셨는데요. 네. 저는 이직한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휴가가 없습니다. 아쉽습니다. 어떡하죠? 예. 주말에라도 아니면 연휴도 있으니까 예. 연휴 동안에 푹 쉬시면 되지 않을까요? 아니면 여행을 다녀오셔도 되고. 네. 그렇지만 또 시장이 우리를 놓지 않고 있는데요. 그쵸. 가장 저도 질문 많이 받고 있는 게 네. 올해 제가 상반기에 하반기 전략 관련 세미나를 하면서 가장 많이 얘기를 했던 게 역시 뭐니 해도 상법 개정안이었던 것 같아요. 결국은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네. 상법 개정안 통과로 말미암아 좀 해소될 거다. 네. 그래서 한국 과거와 다르다.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했었는데요. 네. 이제 앞으로 정부의 정책들, 장관 인선이 끝났으니까 네. 정책들이 계속 나올 거지 않습니까? 이런 정책들이 어떻게 시장에 영향을 줄까요? 일단은 상법 개정이란 거는 뭐 한순간에 다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죠. 1차 통과됐고 요 그림 보시면 8월 1일 날 2차 상법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네. 한 발 한 발 진전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한 발 한 발이 아니라 10발, 20발씩 진전하길 원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대와 현실 간의 괴리는 좀 맞춰줘야 되겠죠. 그리고 네. 또 하나는 너무 시장의 기대를 자극할 만한 발언들은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특히 일부 의원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7월 달에 1차 상법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 시장이 좀 흘러내렸어요. 네. 그리고 또 증권주나 금융주도 좀 쉬는 듯 했어요. 그리고 지주회사도 좀 쉬는 듯 쉬었어요. 네. 근데 갑자기 우리 2차 상법 개정안 한다. 자사주도 건드릴 거다라고 자사주도 강제 소각시키겠다. 쫙 올라갔죠. 예. 근데 2차 상법 개정안 나오고 보니까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또 빠지잖아요. 그리고 또 뭐 배당소득 분리과세도 세법 개정도 왜 이렇게 이품운이 많은지 모르겠. 뭐뭐 하면 그리고 세제 개편 같은 경우도 저는 이게 좀 더 큰 문제였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동안에는 어찌됐든 간에 정책의 기대는 살려놓은 상황에서 기대와 현실 간의 괴리를 좁히는 과정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됐는데 세제 개편안 보면은 원래 투자자분들이 기대했던 거에는 훨씬 못 미치는 또는 시장에서 야 이렇게 되면 안 돼라고 했던 것들이 구체적으로 나와 버렸거든요. 그래서 정책 쇼크가 있었고 네. 여기서 얼만큼 정책 신뢰도를 보여줄지를 좀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금융주나 지주사 같은 경우는 당분간은 좀 쉴 수밖에 없다.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질까지는 좀 쉴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과정에서 최근 들어서 좀 주목해서 볼 부분들은 요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제 경제성장 전략. 어떻게 보면은 산업 정책이죠. 그동안에 여러 가지 상법 개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정부 구조를 바꾸는 과정에서 힘을 쏟았다면 이제 정상화 이후에는 이제 성장에 대한 드라이브를 걸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정책 방향성은 또 AI고 에너지 전환 인프라 그리고 주요 첨단 산업 전략에서는 반도체, 제약 바이오, 방위 산업, K 콘텐츠, 스마트 데이터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산업 정책들이 구체화될 수 있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서 저는 상법 개정이라든지 세제 개편에 대한 실망감들은 아직까지 좀 남아 있고 이쪽 분야에 대해서 정책 기대를 다시금 살려나가는 것들은 어떻게 되는지 세제 개편안이 이제 수정된다라고 하는데 네. 지금 이 시간도 아직 안 나왔잖아요. 결론이 안 났고 네. 얘기 뉴스에 전해 들리는 소식에는 여전히 의견이 분분하다라고 하더라고요. 대체 어떻게 될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 사이에 중국 정부 정책들, 산업 정책들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소버린 AI 프로젝트 2차 사업자 계획에서 5개 팀을 선정을 하면서 좀 기대감 좀 살리고 있고요. 네. 그리고 에너지 고속도로 정책에 있어서도 좀 구체적인 그림들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다들 추경하면은 소비 쿠폰만 보셨을 텐데 여기 보시면 아직까지 크진 않지만 신산업 투자 촉진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AI 컨텐츠,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사이버 보안, 문화, 제조, 바이오 이런 쪽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이재명 정부의 정책들이 아직까지 산업 정책들이 나오진 않았는데, 산업 정책들이 나오지 않았는데
대통령 후보 시절의 공약을 보면은 A, B, C, D, E, F로 정리했거든요. A는 AI, B는 바이오 헬스케어, C는 콘텐츠 문화, D는 방산, 디펜스. 네, 네. 방산 그리고 항공우주, 네. E는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 F는 제조업.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고 산업 정책들을 보면은 구체적으로 업종별로 나온 거는 뭐 AI는 계속적으로 말하고 있고요.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조선, 방산, 그리고 반도체, 제약 바이오 뭐 이런 업종들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고 또 하나 지금 대통령실 구성을 보면은 AI 실장을 만들었거든요. 네. 그리고 그 밑에 바이오 보좌관 그리고 그 밑에 신재생 에너지 보좌관을 넣었어요. 네. 보면은 AI, 바이오, 신재생 에너지는 대통령실이 직접 챙기겠다라는 시그널을 던져준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되면은 좀 더 좋은 그림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저도 ABCD 들으니까 옛날에 우리가 먹었던 초콜릿 ABCD 그거 보면서 네. 아, 이걸 어떻게 ETF 이름으로 한번 아, 예, ABCD, EF까지 아, 너무 많은가요? 예. ABC만 하셔도 네, ABC만 해도 아, 네. 그러면 ABC 마트랑 또 겹칠 것 같은데요. 그럼 어떡하지? 네, 네, 네. 네, 거꾸로 하시죠. 네. Z부터. 네, 네, 알겠습니다. 결국은 정책에 대한 실망감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네. 너무 급하게 서두르지 말아라.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미 보좌관들이 관련된 정책 관련된 보좌관들이 포진하고 있으니까 네. 보좌관들이 포진하고 있는 그런 정책 쪽으로는 정책 모멘텀이 살아날 거다. 맞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드릴 수가 있겠네요. 네. 그러면 결국은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정책 모멘텀은 이미 주가에 어느 정도 반영되기도 했고 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생각해야 될 게 밸류에이션이거든요. 네. 앞서 지난번 방송에서도 코스피의 밸류에이션이 10배 조금 넘는 네, 수준이다라고 맞습니다.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제가 방산 관련해서 분석을 할 때도 한국에 있는 방산기업 또 미국에 있는 네. 방산기업 또 밸류에이션 비교해가지고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이 밸류에이션 어떻게 봐야 될까요? 많은 분들이 글로벌리 비교하기 전에 한국 자체적인 밸류에이션이 어느 정도인가? 왜냐면 지금 3,200을 넘나들다 보니까 전고점에 근접해 있잖아요. 그렇죠. 3,340까지 올라갔다 좀 이렇게 내려왔는데 그때랑 너무 지수 자체가 붙어 있으니까 일부 몇몇 분들은 이제 다 온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일단 밸류에이션을 보여드리면 요 그림 보시는 것처럼 2021년 고점 당시는 PER이 13배, 14배, PBR은 1.2배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다 보니까 외국인은 코스피가 2,700을 넘어서는 시점부터 주구장창 팔기 시작했고요. 야, 전형적인 매크로 플레이네요. 네. 근데 지금은 PER은 10.7배. 3,200선에서 PBR은 1배거든요. 여전히 업사이드가 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처럼 밸류에이션 부담이 없다 보니까 외국인은 사고 있죠. 네. 쭉 팔았다가. 그래서 저는 2021년과 지금 다른 국면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또 하나는 글로벌리 비교해 보면은 지금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오는 게 한국이 디스카운트 돼 있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네. 그래서 한국과 여기 뭉쳐 있는 나라들이 중국, 말레이시아, 뭐 일본 이렇게 되는데 한국 선행 ROE는 9.6%입니다. 근데 1배밖에 안 되고요. 그 비슷한 위치에 있는 나라들은 1.2배에서 1.3배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캐치업만 한다 하더라도 3,800에서 3,900까지는 좀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해서 20-30%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는 거죠. 여기서 또 관건은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것은 ROE를 좀 더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 네. 자사주 소각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좀 도입하면서 그러니까 상법 개정을 통해서 이런 변화를 모색할 텐데 언제가 될지는 조금 딜레이 되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올해 안에 될 거야라고 했는데 올해 안에 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그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ROE가 9.6배, 9배 초반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10배, 11배로 가게 된다면 업사이드는 좀 더 커지겠죠. 그래서 밸류에이션 정상화만으로도 저희는 글로벌로가 키 맞추기만으로도 20-30%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정부 정책 방향성은 명확하다. 그런데 속도의 문제, 기대와 현실 간의 괴리의 문제일 뿐이지 방향성 자체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쪽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도 가장 퀘스천 마크인데 네. ROE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그 자사주를 소각하는 거 외에 어떤 게 있을까요? 결국은 우리 기업들 입장에서는 네. ROE를 높이기 위해서 애를 쓸 필요가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ROE라는 게 결국은 자기 자본금을 자본금, 얼마나 잘 쓰느냐, 효율적으로 네. 쓰느냐인데 그럼 ROE를 어떻게 하면 잘 쓸 수 있을까요? 뭐 앞서 말씀하셨던 대로 뭐 자사주 소각이라든지 네. 이런 자본 활용도를 높여야 되는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잠겨 있는 잉여 현금들이 너무 많잖아요.
이거를 투자든 아니면 배당이든 성장이든 M&A든 뭔가의 액션을 취해서 우리는 이 자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라는 뉘앙스를 내비쳐 주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 막무가내로 자사주 소각하는 것도 조금 반대의 여론이 높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본을 다른 데 더 효율적으로 네. 쓸 수 있는 데가 있다면 네.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데 쓰는 게 맞죠. 그죠. 그래서 저는 이번 상법 개정에서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겠지만 네. 자사주 소각만을 가지고 뭐 이거를 풀어내기보다는 ROE 개선을 위한 액션 플랜들을 시행해 나가면 그에 따라서 ROE 개선이 확실하게 보여지면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 주는 방법도 좀 좋은 정책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궁극적으로 저희는 ROE를 높이기 위한 정책이지 자사주에 꽂혀가지고 뭐 하는 것들은 또 뭐 여러 가지 이견이 있을 수 결국은 있거든요. 자사주 매입 및 소각이 ROE를 높이기 위한 행위 중에 가장 쉬운 행위 중에 하나고 결국 궁극적으로 ROE를 높여서 밸류에이션 매력을 좀 더 높일 필요가 있다. 그러면 코스피는 더 갈 수 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자사주 소각이나 이런 것들을 하게 된다면은 뭐 잘 아시겠지만 한국 유통 주식수는 무한 증식 아닙니까? 유통 10이나 뭐 BW를 발행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제어할 수 있는 그림들이고,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정책 방향성은 좀 수요 공급인 것 같아요. 부동산 시장은 수요를 억제하고 공급을 늘리겠다. 주식 시장은 무한대로 증식했던 공급은 좀 꺾어버리고 수요에 대한 부분들을 근데 여기서 수요에 대한 부분을 수요를 자극했다라고 하는 게 세법 개정인데 이게 삐끄덕하다 보니까 시장에 실망감이 들어온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지금 저희는 좀 이런 정책들이 한 방향성을 좀 명확하게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정책이라는 게 방향성과 신뢰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게 좀 흔들리면 시장 참여자들도 믿지 못할 텐데 그쵸. 그 말씀하신 거죠. 네.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고 신뢰가 있는 상황이면은 무슨 정책을 펼치든 기대와 현실 간의 괴리의 조정은 있겠지만 이 방향성 명확하다는 데 신뢰를 갖고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번 세법 개편은 세제 개편은 이거를 한번 꺾어버리는 효과가 있어서 이거를 다시 살리는 데까지는 좀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것들이 조금 아쉽다라는 거죠. 왜냐면은 그동안의 정책 방향성과 다른 것들이 많이 들어왔잖아요. 거래세도 높이고 그렇죠. 이런 것들을 좀 억제한 법인세도 약간 높였죠. 법인세도 약간 높이고 또 대주주 요건도 너무 타이트하게 가져가고 아니 시장 커졌는데 대주주 요건이 이렇게 좀 좁히는 것은 방향성이 맞을까? 그러니까 방향성에 대한 의구심을 퀘스천 마크를 던져주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이 신뢰를 회복하는 데까지 좀 적극적인 정책적인 노력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